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에도 기록이 남는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낯 뜨거운 일이지요. 하지만 조선시대 임금과 중전의 은밀한 기록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의무로, 자유가 아닌 숫자로 관리되던 그들의 삶. 화려한 궁궐 뒤에 감춰진 고통과 눈물, 그리고 조작된 진실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역사가 감춘 왕실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마지막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귀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분명 큰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선조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3년째 되던 해, 궁궐 안팎이 술렁거렸습니다. 중전 간택이 시작된 것이지요. 나라의 어머니를 뽑는 일이니 온 백성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대궐로 들어오시는구나. 대전 마루 아래에서 내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상궁은 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중전 마마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느냐? 젊은 나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중전으로 간택된 김씨 부인은 16살 처자였습니다. 궁궐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빛 가마에 올랐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마, 이리 앉으시옵소서. 김상궁이 중전을 교태전으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화려한 전각이었지만 중전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상궁은 차를 따라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마, 이제부터 궁중 예법을 배우셔야 하옵니다. 특히 중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사옵니다. 중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김상궁은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중전 처소에 나오시는 일말씀이옵니다. 이것이 중전의 가장 큰 책무이옵니다. 중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온 처자가 어찌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김상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세자를 생산하는 것이 중전의 제일 중요한 임무이옵니다. 이를 위해 주상께서는 규칙적으로 중전 처소를 찾으셔야 하옵니다. 대전에서는 선조 임금께서 신하들과 조회를 열고 계셨습니다.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중전 간택을 축하드리옵니다. 이제 왕실의 대를 이을 세자 탄생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사옵니다.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부담스러웠습니다. 승정원에서는 도승지 이사내가 장계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장부 하나를 꺼내 펼쳤지요. 주상 전하께서 중전 처소에 나아가신 날짜를 기록하는 책이로구나. 옆에서 보던 젊은 사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대감, 그런 것까지 기록하는 것이옵니까? 이 도승지가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실의 대를 잇는 일이니 당연히 기록해야 하느니라. 세자가 언제 잉태되었는지, 주상께서 얼마나 중전을 총애하시는지 모두 역사가 되는 것이니라. 젊은 사관은 붓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내의원어의 허준이 대전으로 불려갔습니다. 허어이, 중전마마의 건강은 어떠하신가? 선조가 물었습니다. 허준이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중전 마마께서는 건강하시옵니다. 다만 아직 어리시니 몸조리를 잘 하셔야 하옵니다. 선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과인이 중전 처소에 나아가는 것이 적당한 때는 언제인가? 허준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관상감에서 길이를 택하는 것이 옳사옵니다. 또한 달마다 3차례 정도가 중전 마마의 건강을 위해서도 적당하옵니다. 관상감 제조 이정구가 곧바로 불려왔습니다. 제조, 이번 달 길이를 택하여라. 선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정구는 천문도를 펼치고 역법을 계산했습니다. 전하, 보름 뒤 병신일이 대기라옵니다. 그날 중전 처소에 나아가시면 하늘의 기운이 왕성할 것이옵니다. 교태전에서는 김상궁이 나인들을 모아놓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향을 피우고 이불을 새 것으로 갈아라. 주상 전하께서 보름 뒤 나아오신다. 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중전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름이 지나 그날이 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내관 김계시가 용촉을 들고 교태전으로 향했습니다. 주상 전하 납시옵니다. 중전은 급히 몸단장을 고쳐 입고 전하를 맞이했습니다. 선조가 들어서자 중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중전, 편히하시오. 선조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이었으니까요. 밖에서는 상궁과 나인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이 트기 전 선조께서 대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승정원에서는 사관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조 3년 4월 병신일 상이 중전의 처소에 나아가시다. 단 한 줄의 기록이었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궁궐한 매화나무에서 향기가 퍼졌지요. 하지만 중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첫 합궁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김상궁이 중전의 맥을 살폈습니다. 마마, 어떠하신지요? 혹시 입덧 기운은 없으시옵니까? 중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사옵니다. 김상궁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대전에서는 선조께서 신하들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하, 세자 탄생은 나라의 근본이옵니다. 중전 처소에 자주 나아가심이 마땅하옵니다. 좌의정 정철이 아뢰었습니다. 선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인도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국사가 분주하여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소. 선조의 변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어색함과 부담감 때문이었지요. 영의정 유성룡이 다시 아뢰었습니다. 전하, 관상감에서 이번 달 길이를 3번 정하였사옵니다. 꼭 그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승정원 도승지 이산에는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4월 14흘, 20하룻날, 28날, 이 3날이 길이리로구나. 그는 선조께 장계를 올렸습니다. 선조는 한숨을 쉬며 윤허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길일이 다가왔습니다. 교태전에서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어서 이불을 새로 갈고 향을 피워라. 김상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중전은 목욕제계를 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꽃물로 머리를 감고 향유로 몸을 씻었습니다. 마마,
오늘 밤은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옵니다. 김상궁이 격려했지만 중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대전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 하옵니다. 왜구가 남해안에 출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조는 급히 비변사 회의를 소집했고 그날 밤 중전 처소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허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니까요. 김상궁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마, 다음 길이를 기다리시옵소서. 일주일이 지나 두 번째 길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선조께서 교태전으로 나오셨습니다. 중전, 지난번에는 미안하였소. 선조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중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께서 국사로 바쁘신 것을 소첩이 어찌 모르겠나이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보다는 어색함이 덜했지요. 선조는 새벽에 대전으로 돌아갔고 사관은 다시 기록을 남겼습니다. 상이 중전의 처소에 나아가시다. 내의원에서는 허준 어이가 중전을 진찰했습니다. 마마, 맥이 조금 약하시옵니다. 보약을 지어 올리겠나이다. 허준은 인삼과 녹용을 넣은 특별한 보약을 조제했습니다. 중전은 쓴 약을 마시며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길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전께서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마마, 열이 나시는 것 같사옵니다. 김상궁이 걱정스럽게 이마를 짚었습니다. 중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주상 전하를 모셔야 하지 않겠나이까? 하지만 김상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몸이 아프신데 어찌 그러시렵니까? 내의원에 급히 알려야겠나이다. 허준이 달려와 진찰을 했습니다. 전하, 중전 마마께서 감기 기운이 있으시옵니다. 오늘은 나아오지 마시옵소서. 선조는 걱정이 되었지만 중전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중전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오. 그날 밤도 합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겨우 한 번의 합궁만 기록되었습니다. 도승지 이산해는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표는 3번이었는데 한 번만 이루어졌구나. 대신들이 다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래서야 되겠나이까? 세자 탄생이 요원하옵니다. 선조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지요. 5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중전의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마마, 이제 괜찮으시옵니다. 허준이 맥을 짚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중전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관상감에서 새로운 길이를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4번의 날을 정했지요. 전하, 이번 달은 날씨도 좋고 별자리도 좋사옵니다. 꼭 지켜주시옵소서. 관상감 제조가 아뢰었습니다. 첫 번째 날, 선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전은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김상궁도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날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내려 궁궐 곳곳이 물에 잠겼지요. 선조는 밤새 수의 대책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또 한 번 일정이 틀어졌습니다. 네 번째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합궁이 이루어졌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총 3번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것이지요. 승정원에서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4월에 1번, 5월에 3번, 모두 4번이로구나. 하지만 여전히 중전의 임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는 조바심이 커져갔습니다. 6월이 되자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궁궐 안은 찜통 같았지요. 중전은 부채질을 해도 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더위를 어찌 견디란 말인가. 중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상궁이 얼음을 가져왔습니다. 마마, 이것으로 좀 식히시옵소서. 얼음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겨울에 한강에서 얼음을 떠서 석빙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에 꺼내 쓰는 것이지요. 대전에서도 선조는 더위에 지쳐 있었습니다. 과인도 이 더위가 싫구나. 선조가 내관에게 말했습니다. 내관 김계시가 부채질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관상감에서 길이를 정했지만 선조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더위에 어찌 중전 처소까지 가란 말인가. 선조의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계속되었지요. 전하, 더위를 핑계로 삼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세자 탄생은 날씨와 관계없는 일이옵니다. 영의정 유성룡이 엄하게 아뢰었습니다. 선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길일이 왔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교태전에서는 나인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바람이라도 들어오게 해야겠구나. 김상궁이 지시했습니다. 중전은 땀을 닦으며 선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어 선조께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도 중전도 더위에 지쳐 있었지요. 중전, 이 더위가 참으로 견디기 힘두오. 선조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채질을 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합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선조는 일찍 대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관은 형식적으로 기록을 남겼지만 속으로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내의원 허준이 선조를 진찰했습니다. 전하, 더위를 많이 타시는 것 같사옵니다. 보약을 드셔야겠나이다. 허준은 특별한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맹문동과 오미자를 넣은 여름 보약이었지요. 중전도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더위를 먹어 입맛이 없었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마마, 억지로라도 드셔야 하옵니다. 김상궁이 죽을 떠먹였습니다. 두 번째 길일이 왔지만 중전이 몸져 누웠습니다. 마마께서 열이 나시옵니다. 김상궁이 급히 내의원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허준이 달려와 진찰을 했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더위를 먹으셨나이다. 며칠 쉬셔야 하옵니다. 허준의 진단이었습니다. 선조는 중전 처소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 일정이 틀어진 것이지요. 7월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습기가 차올랐습니다. 이 습기도 견디기 힘들구나. 중전이 투덜거렸습니다. 관상감에서 길이를 정했지만 허준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장마철에는 합궁을 피하시는 것이 좋사옵니다. 습기가 많아 병이 생기기 쉽사옵니다. 선조는 허준의 말을 따랐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합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이것이 무슨 일이옵니까? 2달 동안 겨우 한 번뿐이옵니다. 선조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날씨 탓이요.
과인도 어쩔 수 없었소. 하지만 신하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나아졌구나. 선조가 안도했습니다. 관상감에서 새로운 길이를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조가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신하들의 압박이 심했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모두 약속을 지켰습니다. 충전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마마, 얼굴에 핏기가 도시옵니다. 김상궁이 기뻐했습니다. 충전은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3번의 합궁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승정원 도승지는 장부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6월에 1번, 7월에 0번, 8월에 3번, 여름 석 달 동안 겨우 4번이로구나.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였습니다. 내의원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충전 마마께서 왜 임신이 안 되시는 것인가? 허준이 고민했습니다. 혹시 마마의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허준은 충전을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배를 눌러보았습니다. 마마, 기혈이 약하시옵니다. 보약을 더 드셔야겠나이다. 충전은 날마다 쓴 약을 마셨습니다. 인삼, 녹용, 당귀, 천궁, 온갖 약재가 들어간 보약이었지요. 하지만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상궁은 충전을 위로했습니다. 마마, 조급해하지 마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충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충전으로서 무능한 것이 아닐까요?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 질병과 싸우며 보낸 석 달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조바심과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9월이 되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궁궐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지요. 가을이 왔구나. 충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상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마,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옵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옵니다. 충전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으니까요. 내의원 허준도 기대를 걸었습니다. 가을은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계절이옵니다. 임신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지요. 허준은 새로운 보약을 조제했습니다. 관상감에서는 길이를 여러 개 정했습니다. 9월에는 길일이 만사옵니다. 추석도 있고 중양절도 있사옵니다. 제조가 선조께 아뢰었습니다. 선조도 의욕이 생겼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 몸도 가벼워졌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선조가 내관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길일이 왔습니다. 선조는 일찍 정사를 마치고 교태전으로 향했습니다. 충전은 정성껏 준비를 했지요. 새 옷을 입고 향을 피우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충전, 오랜만이요. 선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충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건강하셨나이까?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여름과 달랐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쾌적했고 두 사람 모두 컨디션이 좋았지요. 선조는 새벽까지 머물다가 대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 두 번째 길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무 문제 없이 합궁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상궁은 기뻐하며 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게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궁궐에서는 차례를 지냈습니다. 선조와 중전은 함께 종묘에 가서 조상들께 절을 올렸지요. 부디 왕실의 세자를 점지해 주소서. 중전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추석이 지난 뒤 세 번째 길일이 왔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달빛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선조가 중전과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첩이 아직 소식이 없어 송구하옵니다. 선조가 중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전, 조급해 마시오.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오. 9월 한 달 동안 4번의 합궁이 기록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지요. 승정원 도승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궁궐 안이 온통 붉게 물들었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로구나. 선조가 감탄했습니다. 내의원에서는 중전의 몸 상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마마, 혹시 입덧 기운은 없으시옵니까? 허준이 매일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상궁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9월에 4번이나 합궁을 했는데 왜 소식이 없는 것인가?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습니다. 마마, 조금만 기다리시옵소서. 10월에도 길일이 많았습니다. 선조는 꾸준히 중전 처소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빠짐없이 약속을 지켰지요. 중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중전이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상궁이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중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또 합궁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관상감에서 급히 길이를 정했습니다. 전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너 번 더 기회를 만드셔야 하옵니다. 제조가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선조는 피곤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3번의 합궁을 했습니다. 가을 석 달 동안 총 10번의 기록이 남았지요. 승정원에서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을 석 달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나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임신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내의원에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합궁을 했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것인가? 허준이 의학서를 뒤적였습니다. 허준은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중전 마마가 아니라 전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입 밖에 낼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김상궁도 같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지요. 중전 마마만 탓할 수는 없는 일인데. 김상궁은 속으로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을이 저물어 갔습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했던 계절이었지만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는 다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이 되자 첫눈이 내렸습니다. 궁궐 안이 하얗게 변했지요. 추운 겨울이 왔구나. 선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관들이 온도를 지폈습니다. 교태전에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했지요. 마마, 추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김상궁이 이불을 더 덮어드렸습니다.
관상감에서 길이를 정했지만 선조는 망설였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어찌 움직이란 말인가? 선조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추위를 핑계로 삼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사옵니다. 영의정 유성룡이 강하게 아뢰었습니다. 선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길일에 교태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밤 기온이 너무 낮았습니다. 온도를 지폈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지요. 중전, 너무 춥지 않소? 선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전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도 추우실 텐데. 두 사람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날 밤은 제대로 된 합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지요. 선조는 일찍 대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관은 형식적으로 기록만 남겼습니다. 며칠 뒤 중전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마마께서 기침을 하시옵니다. 김상궁이 급히 내의원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허준이 달려와 진찰을 했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감기에 걸리셨나이다. 며칠 쉬셔야 하옵니다. 허준의 진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일이 다가왔지만 중전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조는 중전을 문병했습니다. 중전, 몸조리 잘하시오. 세자 탄생보다 중전의 건강이 먼저요. 선조의 따뜻한 말에 중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겨우 한 번의 합궁만 기록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이것이 무슨 일이옵니까?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데. 승정원에서 1년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도승지 이산해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4월 1번, 5월 3번, 6월 1번, 7월 0번, 8월 3번, 9월 4번, 10월 3번, 11월 3번, 12월 1번. 모두 합쳐서 1년에 19번이었습니다. 목표였던 36번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숫자였지요. 이산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신들이 비변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세자 탄생이 요원하구나. 좌의정 정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의정 유성룡이 제안했습니다. 후궁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중전 마마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소? 다른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망설였습니다. 중전에게 미안한 일이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선조는 중전을 생각했습니다. 중전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았으니까요. 교태전에서는 중전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후궁을 드린다고. 중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상궁이 급히 부인했습니다. 마마, 그것은 그저 소문일 뿐이옵니다. 하지만 중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임신을 못하면 결국 후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중전으로서 실패한 것인가? 중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궁궐에서는 설날 차례를 지냈지요. 선조와 중전은 함께 종묘에 참배했습니다. 올해는 꼭 세자를 점지해 주소서. 중전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조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의원에서는 새로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다른 어이들도 동의했습니다. 허준은 비밀리에 선조를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기운이 약했습니다. 전하, 혹시 평소에 피로하시지 않으신지요? 허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사가 바빠 늘 피곤하오.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허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 보약을 드셔야겠나이다. 기력을 회복하셔야 하옵니다. 허준은 특별한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녹용과 인삼, 해구신과 토사자를 넣은 강력한 보약이었지요. 중전에게도 새로운 보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마마, 올해는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옵니다. 허준이 격려했습니다. 관상감에서 새해 길이를 정했습니다. 올해는 목표를 36번으로 잡았사옵니다. 달마다 3번씩이옵니다. 제조가 아뢰었습니다. 선조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올해는 꼭 목표를 달성하겠소. 중전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임신을 해야겠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겨울은 여전히 춥고 앞으로의 길도 험난해 보였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추웠지만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졌지요. 승정원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승지, 작년 기록이 너무 저조하다는 상소가 들어왔소. 영의정 유성룡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도승지 이산해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대감, 사실이 그러하니 어찌하겠나이까? 이산해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성룡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조금 수정하시오. 이산해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 그것은 역사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유성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체면이 달린 문제요. 19번을 25번 정도로 고치시오. 다른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산해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산해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사관으로서 역사를 거짓으로 기록한다니.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붉은 먹으로 숫자를 고쳤습니다. 1번을 2번으로, 3번을 4번으로, 합계가 25번이 되도록 만들었지요. 그날 밤 이산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의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신들이 허준을 불렀습니다. 어이, 중전마마의 건강 상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하시오. 허준이 당황했습니다. 대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중전마마께서 몸이 약하시옵니다. 임신이 쉽지 않으실 것 같사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중전마마께서는 건강하시다고 보고하시오. 허준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요. 김상궁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으니까요. 기록을 거짓으로 남긴다니. 김상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나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지요. 대신들이 기록을 고쳤다던데. 중전은 분노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아니다. 나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짓이다. 중전이 소리쳤습니다. 김상궁이 급히 진정시켰습니다. 마마, 큰 소리 내시면 아니 되옵니다.
밖에서 듣사옵니다. 중전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기록을 위한 도구란 말인가? 선조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관을 통해 귀띔을 받은 것이지요. 무엇? 기록을 조작했다고? 선조가 노했습니다. 선조는 도승지 이산해를 불렀습니다. 경이 기록을 거짓으로 남겼다는데 사실이요? 이산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신의 잘못이옵니다. 하나 무엇이요? 선조가 다그쳤습니다. 이산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신들께서 왕실의 체면을 위해 그리하라 하셨나이다. 선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신들을 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충심해서 한 일이니까요. 그만 물러가시오. 선조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조는 중전 처소를 찾았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방문이었습니다. 중전, 경의 마음을 알고 있소. 선조가 중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소첩이 무능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나이다. 선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과인의 잘못이요.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궁중 생활의 어려움, 대신들의 압박, 세자 탄생의 부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눴지요. 우리는 왕과 중전이기 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요. 선조가 말했습니다. 중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 그 말씀이 위로가 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상감에서 길이를 정하고 내의원에서 보약을 올리고 대신들이 압박하는 일상이었지요. 이산해는 계속해서 거짓 기록을 남겼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되었지만 장부에는 3번씩 적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습니다. 허준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중전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지만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야 했으니까요. 내가 어이로써 이래서야. 허준이 자책했습니다. 김상궁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도 궁중제도의 일부였으니까요. 다만 밤마다 중전을 위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꽃이 피었지만 궁궐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기록은 거짓으로 채워졌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자 탄생 소식은 없었으니까요. 대신들은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록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실제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영의정 유성룡이 말했습니다. 후궁을 드리는 것이 답이요. 좌의정 정철이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선조에게 정식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전하, 후궁을 간택하시옵소서.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하옵니다. 선조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이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결국 실패했구나. 중전이 통곡했습니다. 김상궁이 중전을 껴안았습니다. 마마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하늘의 뜻이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거짓이었지만 중전의 고통은 진실이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궁궐에서는 후궁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전은
교태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중전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상궁이 위로했습니다. 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마마께서는 여전히 중전이시옵니다. 하지만 중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후궁으로 간택된 이 씨는 18살 처자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웠지요. 숙의 이 씨를 책봉하노라. 선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궁궐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드디어 후궁이 들어오시는구나. 숙의 마마께서 세자를 낳으실 것이다. 나인들의 수군거림이 중전의 귀에 들렸습니다. 중전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밤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허준이 걱정스럽게 진찰을 했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몸을 상하시옵니다. 하지만 중전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필요 없는 몸인데 무슨 상관이겠나이까? 허준은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조는 중전을 찾아왔습니다. 중전, 과인을 원망하시오? 중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소첩의 무능함을 원망할 뿐이옵니다. 선조가 중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전은 과인의 정실이요. 그것은 변함이 없소. 하지만 중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숙의 이 씨가 입골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궁궐에 들어왔지요. 중전은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김상궁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마마, 보지 마시옵소서. 마음만 상하시옵니다. 하지만 중전의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선조가 수기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주상 전하 납시옵니다. 궁궐 안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중전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승정원에서는 새로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이 수기의 처소에 나아가시다. 도승지 이산해는 복잡한 심정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중전 처소 방문 기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조는 이제 수기에게 마음이 쏠려 있었지요. 김상궁이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옵니까? 중전 마마를 이렇게 소홀히 하시다니. 하지만 김상궁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숙의 이 씨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숙의 마마께서 태기가 있으시다.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중전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중전이 쓰러졌습니다. 김상궁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허준이 달려와 진찰을 했습니다. 마마께서 기력이 많이 약하시옵니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사옵니다. 허준은 진정제를 처방했습니다. 선조는 중전을 찾아왔습니다. 중전, 괜찮으시오? 하지만 중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중전, 과인이 미안하오. 선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함으로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7월이 되었습니다. 수기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모두 수기를 주목했습니다. 드디어 세자가 태어나시겠구나. 중전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교태전은 한산해졌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김상궁과 몇몇 나인들만 중전을 지켰지요.
마마, 이렇게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김상궁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전은 의욕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하란 말이오? 8월이 되었습니다. 수기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자 탄생이옵니다. 궁궐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선조는 기뻐했고 신하들도 축하했습니다. 중전은 홀로 교태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축하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실패한 것이로구나. 김상궁이 중전을 꼭 껴안았습니다. 마마, 울지 마시옵소서. 마마께서는 여전히 중전이시옵니다. 하지만 중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정원에서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금년 들어 중전 처소 방문 5번, 수계 처소 방문 15번, 도승지 이산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허주는 중전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마마께서 이러시다가는 큰일 나시겠나이다. 하지만 중전은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원자의 돌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은 온통 수기와 원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중전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조는 가끔 중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의무감으로 예의로 찾아올 뿐이었지요. 사랑이나 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인이 중전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다니 선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자를 낳은 수기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중전은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교태전에만 틀어박혀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김상궁만이 유일한 벗이었지요. 기록은 계속 남았지만 중전의 삶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전 김씨는 끝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선조의 사랑도 완전히 수기에게 넘어갔지요. 하지만 중전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마, 후궁 자리로 물러나시는 것이 어떠하시겠나이까? 대신들이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중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소첩은 정식으로 간택된 중전이옵니다. 자리를 물러날 수 없사옵니다. 중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선조도 중전을 폐위할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잘못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자식을 낳지 못했을 뿐이었지요. 중전은 그대로 두시오. 선조가 명했습니다. 승정원에서는 수십 년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도승지 이산해는 이제 늙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긴 거짓 기록들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역사를 더럽혔구나. 이산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사관이 물었습니다. 대감,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산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라. 허주 너희도 늙었습니다. 그는 의학서를 정리하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진실을 숨기고 거짓 보고를 올렸구나. 어이로써 부끄러운 일이다. 허주는 의학서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여성의 임신은 여러 요인이 있다. 단순히 합궁 횟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건강 상태, 나이, 체질 등이 영향을 미친다. 김상궁은 중전을 평생 모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지요. 상궁,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
중전이 물었습니다. 김상궁이 대답했습니다. 마마께서는 훌륭하게 자리를 지키셨나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사옵니다. 선조가 승하했습니다. 수기가 낳은 원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광해군이었지요. 중전 김씨는 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결국 대비가 되었구나. 자식은 없지만. 중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상궁이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끝까지 중전의 자리를 지키셨나이다. 승정원 장군은 후대에 발견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기록을 연구했지요. 이 숫자들이 모두 사실일까? 학자들이 의심했습니다. 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보입니다. 먹의 색깔이 다르고 필체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절반 정도. 학자들이 추정했습니다. 거짓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지요. 다른 학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기록 뒤에는 두 사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제도의 희생자가 된 것이지요. 사랑이 아닌 의무로, 자유가 아닌 기록으로 관리되던 삶.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학자들은 중전 김씨의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사랑을 잃어도 중전으로서의 자존심만큼은 지켰지요.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젊은 학자가 물었습니다. 노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제도의 의무가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왕실의 은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고통과 눈물, 그리고 조작된 진실까지 말이지요. 기록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고통은 진실이었습니다. 중전 김씨는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숫자로, 기록으로, 의무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뒤에는 살아 숨쉬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